자, 2급 F0 기출 유형 6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은 입력 문제가 되겠고요. 자, 입력 문제는 100.5점으로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오타 없이 A3부터 G10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고 입력 연습을 해주시고, 자, 기본 작업 다시 2 시트부터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1부터 F1셀은 자,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20포인트, 자,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에, 표준색에서 파랑, 글꼴색 파랑. 자, 그 다음 두 번째 A3부터 F3 영역은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적용하고, 그럼 A3부터 F1까지 범위 잡으시고, 자,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자, 강조색 1, 강조색 1이라고 써 있는 거 클릭해 주시고, 자, 강조색 1이 적용되고, D4부터 D12 영역에, 자, D4부터 D12 영역은 백분율로 표시 형식을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표시 형식에, 자, 요 백분율 눌러주시면, 자, 백분율 스타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셀에 입력돼 있는, 자, A13셀에, 자, A13셀에 있는 합계는 한자로 변경하시오. 자, 그럼 A13셀에 합계 뒤에 커서가 오게 하려면 F2 눌러주면 합계 뒤에 커서가 옵니다. 자, 한자 키 눌러주셔서 합계, 아래 입력 형태가 한자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변환 눌러주시면, 자, 한자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2 셀에 있는 저 날짜 형식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자, 날짜를 표시예와 같이, 그런데 표시예가 2023년 12월분 이렇게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자, 셀서시 컨트롤 1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서 2023년 12월분, 월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자, YYYY년 MM월, 자, TD 이름 필요가 없고 12월 뒤에, 자, 분, 그러면 여기다 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자, 보기에 YYYY년 MM 월 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아래 있는 걸 찾아서 쓰시면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샵샵샵샵으로 보이는 건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자, F와 G 사이를 드래그 하시거나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열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글씨가 다 보입니다. 자, 회계나 뭐 날짜 같은 경우는 열의 너비가 좁으면 샵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3부터 F13까지는 자,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시고, 자, B13셀과 D13셀은, 자, B13셀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D13셀, 자, 셀 테두리 컨트롤 1 누르시고 가셔도 되고, 이 테두리 맨 끝에 있는 다른 테두리 눌러서, 자, 대각선 적용해 주시면, 자, 선 하나만 적용해 주려고 했으니까, 자, 미리 보기에서 확인해 주시고, 자, 대각선 모양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2 서식 적용하는 문제 5개, 2문제씩 10점, 자, 완성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로 넘어오셔서, 자, 기본 작업 다시 3은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A18부터 H22 영역에, 그러면 요 영역에 알맞게 그 안에다 쓰라는 얘기고요. 자, 다른 장소에 필터링 하는 게 고급 필터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셔야 돼요. 자,
인턴 사원 입사 시험 성적 현황표에서 생년월일이 1994년 1월 1일 이후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생년월일과 영어 점수가 들어있는 셀이, 자, 일단 조건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두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자, 조건을 A18셀부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A18셀에 갖다 놓고, 먼저 생년월일이 1994년 1월 1일 이후이면서 그랬으니까 생년월일 이후면 크거나 같다. 그리고 1994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01 빼기 01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대로 날짜 형식을 써주시고,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자, 이후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90. 그 다음에 이거나의 조건은 생년월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나니까 생년월일은 요 아래다. 이전이면 작거나 같다. 1989년 12월 31일. 자, 여기도 보기가 그러니까 01 빼기 01 이렇게 할게요. 자, 94년 1월 1일 이후이면서 영어 점수는 90점 이상이거나 생년월일이 89년 12월 30일 이전이면서 면접이, 자, 생년월일이 89년생은 이면서 면접이, 자, 그럼 면접 필드 이름을 갖다 놓고, 면접은 90점 이상인, 자, 그러면 90점 이상이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89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면접이 90점 이상, 94년 1월 1일 이후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서, 자, 아래에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 그리고 총점 필드만 필터링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총점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 고급 필터의 결과는 A23셀에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A23셀에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총점 필드를 갖다 놓으시고, 자, 위에 데이터베이스 목록에다 커서 놓으시고, 자,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 자, 그럼 고급 필터의 목록은 위에 데이터베이스 필드 목록을 포함해서 목록 전체가 A3부터 H16까지 목록 범위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고급 필터는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션 다른 장소에 복사로 바꿔주시고, 조건 범위는 조건 입력해 놓은 게 생년월일이 90 이상, 그리고 생년월일이 면접 89년 12월 30일 이전이면서 면접이 90 이상인 거라고 입력해 놓은 것을 다 드래그 해 주시고, 복사 위치는, 자, 필드 이름을 가져왔을 때는 필드 이름을 가져온 곳을 드래그 해 주셔야지, 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수험번호와 성명과 생년월일과 총점 필드만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총점이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 면접이 90점 이상이면서 생년월일이 94년 1월 1일 이상, 89년 12월 31일 이전인 사람들만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3도 완성이 됐고요. 자, 계산 작업 시트로 가서, 자, 먼저 표 1에서 계약 일자의 1을 이용해서, 요 계약 일자의 1을 이용해서 기간 구분을 계산하시오. 기간 구분은 계약 일자의 1이
요 일이 10일 이하이면 초순, 20일 이하이면 중순, 그 이상이면 20일을 초과하면 하순으로 표시하라. 자, month, day, ifs, 데이트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했어요. 자, month 함수는 월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 day는 일 구할 때 하는 함수니까 day는 필요하네요. 그리고 ifs 함수가 초순인지 중순인지 하순인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ifs 함수도 필요하겠죠. 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날짜를 만들어주는 함수니까 여기서 월과 데이트 함수는 필요가 없죠. 그럼 ifs와 day 함수를 이용해서 초순, 중순, 하순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s 함수를 이용해서 자, 조건이 중복해서 있으면 ifs 중첩 함수를 2001 버전부터는 ifs를 씁니다. 그래서 로지컬 1에다 첫 번째 조건, 계약 일자에 일이 10일 이하이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계약 일자에서 저 1을 가져와야 되니까 day 함수가 계약 일자의 1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럼 day 함수 안에 계약 일자를 넣어주면 자, 계약 일자의 day가 자, 수식 입력줄에 day 눌러보시면 이렇게 2를 가져왔을 거예요. 3일이니까 2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ifs의 조건에서 10일 이하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10 이하이면 value if true에다 첫 번째 조건은 초순이라고 했으니까 초순 자, 탭 누르고 두 번째 조건은 다시 day 함수에 1을 또 가져와야 되겠죠. 또 3일을 가져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20 이하냐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20 자, 20 이하면 요번에는 중순 자, 나머지는 다 하순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true 자, 1이라고 써도 true고 true라고 쓰셔도 된다고 그랬죠. 저는 1이라고 쓰겠습니다. true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순 자, 탭 치면 하순 자, 그러면 여기는 3일이니까 초순 자, 나머지는 자, 더블 클릭하시거나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자, 8일은 초순 맞죠? 23일 하순 맞죠? 15일 중순, 20일 중순, 23일 하순, 28일도 하순, 29일 하순, 21일도 하순. 예, 답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역이 중구인 자, 지역이 중구도 있고 서대문구, 양천구, 뭐 강남구, 노원구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중구인 것만 자, 중구인 후원금의 합계를 구해서 자, 중구인 것만 이렇게 후원금을 찾아서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합계 G13셀에 표시하시오. 자, 중구 지역의 후원금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 자, 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업 함수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중구인 후원금의 합계만 구하려면 dsum 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dsum, daverage, 라운드 업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합계를 구하는 dsum 함수랑 올림하는 라운드 업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해서 라운드 업이 1000단위까지 표시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계 구한 다음에 라운드 업으로 자릿수를 지정해 주셔도 되고 라운드 업을 먼저 쓰셔도 됩니다. 자, 저는 라운드 업을 먼저 쓸게요. 자, 라운드 업 함수가 올림해 주려고 하는 넘버 값은 dsum 함수가 구해온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sum 함수를 추가해서 자, dsum 함수 추가한 함수는 수식 입력줄에서 추가한 함수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 클릭한 함수가 함수 인수 마법사가 다시 열립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필드 포함해서 표 전체를 잡아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표 전체 잡아주시고 필드는 이게 D썸인지 D에버리지인지 D카운트인지, 자, 썸이면 합계를 구할 필드가 되는 거고 에버리지면 평균을 구할 필드가 되고 개수면 개수를 구할 필드가 되는 거겠죠. 이 필드에서 열의 위치를 알려달라는데 그 열의 위치가 몇 번째 열에 있는 걸로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를 구할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우리는 후원금으로 합계를 구할 거니까 후원금. 그래서 필드 이름, 열 레이블을 알려줘도 되고, 여기 이렇게 숫자, 열의 위치를 나누는 숫자 3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지역이 중구인. 자, 그러면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지역이 중구인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셔야지만.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래서 세 군데가 다 필드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중구인 것만 이렇게 찾아서 합계를 구하겠죠. 자, 그러면 라운드업 함수가 요 자릿수를 7,624만 8,340원인데 라운드업 함수가 1, 10, 100, 100의 자리에서 340원 올려서 1000의 자리까지 9,000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을 쓰셔야지 340원 올려서 7,624만 9천원으로 올림해 줍니다. 자릿수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니까 라운드업은 올림해서 7,624만 9천원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품 코드에 상품 코드를 갖고 판매 단가를 찾아오래요. 상품 코드가 앞에 있는 요 네 자리를 갖고 판매 단가표를 보니까 상품 번호가 요 앞에 있는 이 네 자리를 가지고 가야지만 FA01, FA02 이렇게 앞에 네 자리를 가지고 가야지만 판매 단가표에 가서 단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판매 단가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HLOOKUP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HLOOKUP 함수의 첫 행에 있는 이 상품 번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상품 번호가 상품 코드의 왼쪽 네 자리인 거죠. 자, 그래서 그래야지만 단가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우리는 상품 코드 왼쪽 네 문자를 이용해서 판매 단가를 찾아옵니다. 자, 그럼 H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HLOOKUP에 이 테이블이 여기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홀리존탈, 그래서 HLOOKUP이에요. 테이블의 첫 행에 있는 이 테이블에 검색하려는 첫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값이 상품 코드인데 그 상품 코드는 왼쪽에 네 글자, 레프트 함수나 뭐 미드 함수나 이런 걸 쓰는데 여기서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상품 코드에 콤마 스타트 넘버는 맨 앞에 첫 번째부터 찾아야 되니까 1이 되는 거고, 콤마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글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4.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네 글자를 미드가 찾아오죠. 그럼 요 네 글자를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 이 테이블에 생긴 거에 따라서 HLOOKUP을 쓴 거니까 이 테이블은 이 상품 번호가 있는 데부터 단가가 있는 이 표를 알려줘야 되는 거고, 아래 있는 상품 코드들에 대한 단가를 찾아올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이 판매 단가표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F4 고정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 로우 인덱스 넘버는 테이블 어레이, 지금 방금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 내에 행 번호를 알려주면 되는데 그 행 번호는 값을 추출할 행이래요. 표의 첫 행이 1행이고 우리가 추출할 행은 하나, 둘, 두 번째 행에 있는 단가를 찾아올 거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지금 FA01이 여기 있죠. 이 아래에 있는 FA02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올 때는 0.
0이 false입니다. false라고 쓰셔도 되고 0이라고 쓰셔도 되고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생략 가능한 게 아니고 정확한 걸로 찾을 때는 반드시 입력입니다. 자, 확인. 그러면 35만 원을 찾아왔고 나머지 채우기 엔들 드래그 해보시면 FA02는 120만 맞죠? FA01 35만 원, MF01은 240만 원 맞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다음 표 4는 상품명에서 자, 슬래시 뒤에 문자열만 뽑아. 슬래시 뒤에 있는 문자열 32GB, 뭐 256GB, 8GB, 128GB, 16GB. 요게 이제 저장 용량으로 표시를 하라는 얘기네요. 슬래시 뒤에 있는 요 용량을 저장 용량으로 여기를 표시를 해라. 자, 표시 얘가 SM-M205N/32GB면 여기다 32GB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슬래시 뒤에 있는 오른쪽 네 글자. 근데 오른쪽 네 글자고 요 아래에 있는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고 여기 8GB는 세 글자고 그죠?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라이트 함수로 찾으면 오른쪽에 네 글자만 찾으면 얘는 되는데 얘는 네 글자, 얘는 다섯 글자, 얘는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이렇게 오른쪽 글자가 다 다르니까 자 라이트 함수로 오른쪽 몇 글자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요 슬래시의 위치를 찾아서 요 슬래시 다음에 있는 것까지만 저장 용량 요 32GB 슬래시 다음까지만 써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라이트 함수가 사용할게. 자 라이트 함수가 오른쪽에 끝에서부터 문자열을 찾는 건데 라이트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넘버 캐릭터스를 찾을 때 여기가 지금 네 글자를 찾으면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를 찾으면 얘가 다 네 글자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근데 얘는 2는 못 찾고 얘는 슬래시까지 찾고 그죠? 얘는 2를 못 찾고 이렇게 엉뚱한 값을 찾게 되니까 밑에는 정확한 값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이트 함수의 이 4, 어떤 건 4가 되고 어떤 건 5가 되고 어떤 건 3이 되고 이러니까 이 넘버 값이 자, 이 전체 문자열의 길이에 따라 다르면서 요 서치 함수가 어떤 특수 문자열의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len 함수로 문자열의 전체 길이를 재서 자, 그럼 len 함수가 저 상품명이 전체 길이가 글자 수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자, 전체 길이를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럼 13글자라는 얘기예요. 자, len 함수 13글자. 그죠? 자, len 함수가 찾은 13글자에서 빼기 자, 오른쪽에 요 슬래시의 위치를 찾으면 이 왼쪽 글자를 빼주겠죠. 그죠?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를 빼면 4가 남을 때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을 빼면 5가 남을 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저 슬래시의 위치를 찾는 함수가 서치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치나 파인드 함수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서치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파인드 텍스트가 찾아야 될 게 요 슬래시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슬래시의 위치가 되고 위드인 텍스트는 상품명에서 자 그럼 9번째 있다고 하죠. 자 처음부터 찾을 거니까 스타트 넘버는 생략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요 아래에 있는 셀은 6번째 있다고 하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8번째 있다고 하고 요 아래에 있는 건 7번째 이거 각각 찾을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있는 데이터만 갖고 하니까 자 그러면 아까 13에서 9를 빼면 4가 나오겠죠. 나머지도 채우기 엔들 드래그 해보시면 자 얘는 아까 서치 함수가 찾은 게 6이었으니까
문자열의 전체 길이가 11이래요. 그럼 11에서 6을 빼면 라이트 함수가 5, 5글자만 찾겠죠. 그렇죠? 여기는 3글자만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치 함수가 찾은 저 슬래시가 8번째 있고 문자열의 전체 길이는 11글자이니까 11에서 8을 빼면 라이트 함수가 찾을 건 3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5번은 직위와 인사고가를 이용해서 직위별 인사고가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직위를 이용해서 직위별 인사고가의 평균을 부장의 인사고가 평균, 부장은 부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대리는 대리, 사원은 사원의 인사고가의 평균을 여기다 구하라는 얘기죠. 자, 에버리지 if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부장 다시 87 이런 식으로 부장이면 부장이라는 글씨도 써주고 하이픈 그리고 평균 점수도 입력을 해주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에버리지 if가 구해주는데 앞에 부장이라는 글씨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평균을 일단 우리가 에버리지 if로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에버리지 if의 레인지는 자, 조건은 직위에서 저 위에 있는 직위는 아래에 있는 직위를 찾을 때 범위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 조건은 직위는 직위, 과장은 과장, 대리는 대리, 사원은 사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에버리지 레인지는 직위는 직위, 같은 과장은 과장끼리, 사원은 사원끼리 인사고가 점수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자, 이 인사고가 점수의 평균도 아래에 있는 과장과 대리와 사원 구할 때도 이 범위는 똑같은 범위에서 구해야 되니까 F4 고정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평균은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자, 부장은 90 인사고가 점수가, 과장은 83, 대리 80, 사원 80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 앞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요 문자를 붙여주라고 했으니까 자, 요 문자를 요 셀을 갖고 그냥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앞에다가 이 셀을 클릭하고 뭐 텍스트를 입력해도 되지만 앞에 이 셀이 있으니까 셀 클릭하고 그대로 앰퍼샌드 연산자 연결하고 엔터 쳐주시면 빼기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빼기 앰퍼샌드 연산자도 써야 되니까 자, 앰퍼샌드 연산자 쌍따옴표 안에 빼기 이거 하이픈 입력하시고 다시 앰퍼샌드 연산자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 부장은 이걸로 쓰시고 자, 앰퍼샌드 연산자 따옴표는 텍스트니까 셀은 따옴표로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부장이라고 썼으면 모를까. 그래서 쌍따옴표는 하이픈은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시고 다시 앰퍼샌드 연산자로 자, 평균값을 연결해 주시면 자, 여기는 드래그 해주시면 자, 과장 B45셀 그 다음에 다시 하이픈 앰퍼샌드 연산자 그리고 평균값이 뒤에 붙습니다. 자, 대리는 대리, 사원은 사원. 만약에 텍스트 하나면은 이렇게 텍스트로 쓰면 되는데 우리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로 쓰면 이렇게 네 문제가 되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셀 값을 이용하셔야지만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B44셀, B45셀, B46셀, B47셀에 있는 지기가 그대로 오려면 셀 값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도 5문제가 완성이 됐고요. 자, 분석 작업 1은 시나리오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시나리오는 자사 순이익 현황표에서 기타 비용 C 4셀에 있는 기타 비용, 자, 얘가 변동하는 경우에 순이익, 자, 순이익이 지금 400원 D 4셀에 들어있어요. 순이익이 변동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그랬고, 자, C 4셀의 이름은 기타 비용, D 4셀의 이름은 순이익입니다. 자, 이렇게 첫 행에 있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할 때는 하나씩 이름 정의 안 하고, 자, 이렇게 같이 범위를 잡으셔서 첫 행에 있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름을 사용할 거예요. 위에 있는 수식 탭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자, 그럼 선택 영역 이름을 첫 행 이름으로, 자, 그대로 확인 눌러보시면 C 4셀의 이름은 기타 비용, 첫 행 이름으로 만들어졌죠. D 4셀의 이름은 순이익, 순이익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럼 오타 없이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잘못 만들었으면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을 해주시고, 자, 이름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변경될 셀이 C 4셀이기 때문에 C 4셀을 먼저 클릭하시고, 자,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자, 추가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기타 비용 인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기타 비용 인상. 자, 그럼 변경 셀 C 4셀이 클릭되어 있는지 보시고, 자, 확인. 그럼 첫 번째 변경 셀은 기타 비용 인상일 땐 기타 비용을 1,200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니까 1,100원을 1,200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추가.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기타 비용 인하. 기타 비용 인하. 자, 그럼 변경셀 똑같이 C 4셀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기타 비용 인하일 때는 1,000원으로 인하해 라고 했으니까, 자, 기타 비용의 금액을 1,000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확인. 자, 기타 비용 인상과 기타 비용 인하, 자, 시나리오 이름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결과 셀을 보러 가야 되니까 요약 누르시고, 결과 셀이 D 4셀이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확인 누르면, 자, 분석 작업 1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나와 있고, 기타 비용이 1,100일 때 순이익이 400이었죠. 자, 근데 기타 비용 인상으로 1,200으로 인상되면 순이익은 300. 기타 비용이 1,000원으로 인하되면 순이익이 500. 이렇게 변동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분석 작업 2시트로 오셔서 분석 작업 2시트 부분합이 됩니다. 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 먼저 해주셔야 되고, 자, 정렬이 1차 정렬, 2차 정렬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그냥 오름이나 내림만 해주시면 안 되고,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서명을 인사부, 기획부, 관리부, 영업부 순으로, 인사부, 기획부, 관리부, 영업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죠. 자, 그러면 위에 정렬 누르셔서, 자, 정렬 대화 상자를 꺼내서 정렬 기준을, 자, 부서명으로 선택하고, 부서명. 자,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면 사용자 지정 목록 눌러서, 자, 목록 항목에다 직접 요 순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가 인사부 먼저, 인사부, 자, 콤마나 엔터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기획부,
자, 오타 치면 정렬 안 되니까 자, 오타 없이 관리부, 영업부, 인사부, 기획부, 영업부, 관리부, 영업부. 자, 추가 눌러서 자, 왼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인사부, 기획부, 관리부, 영업부. 자, 추가가 됐으면 확인. 자, 그러면 부서명은 인사부, 기획부, 관리부, 영업부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자, 두 번째 정렬 기준은 총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 그랬으니까 기준 추가 눌러서 다음 기준은 총계로 내림차순. 자, 같은 인사부면 총계가 많은 값이 우위로 가야 되겠죠. 자, 확인. 자, 그럼 같은 인사부면 총계가 많은 값이 우위로, 같은 관리부면 총계가 큰 값이 우위로 이렇게 됐습니다. 영업부 중에서도 큰 값이 우위로. 자, 이제 정렬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대로 부분합 누르셔서 그룹할 항목은 부서명으로 하셔야죠. 인사부끼리, 기획부, 관리부끼리, 영업부끼리 정렬이 돼 있으니까 그룹할 항목은 부서명으로 선택하고, 자, 첫 번째 부분합은 기본급, 성과급, 정근수당의 평균을 그랬으니까 함수는 평균, 그리고 항목은 기본급, 성과급, 정근수당. 자, 총계는 해제해 주셔야 되고 다른 항목에는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급, 성과급, 정근수당만 체크. 자,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그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러면 기본급 아래, 성과급 아래, 정근수당 아래에 인사부의 평균, 기획부의 평균, 관리부의 평균, 영업부의 평균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분합은 총계의 최대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부분합 눌러서, 자, 그룹할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 함수는 최대로 바꾸고, 자, 항목은 기본급과 성과급과 정근수당을 해제하고 항목에서는 총계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총계의 함수 최대,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자, 총계 아래에 최대값만 나타나야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평균, 기본급, 성과급, 정근수당 아래에는 평균이 나온 거고, 총계 아래에는 최대값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림처럼 출력 형태처럼 나와 있으면, 평균과 최대의 위치가 순서대로 나와 있으면 맞게 지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작업. 자, 매크로 첫 번째 매크로는 총수입액. 총수입액은 자, 헬스와 수영과 에어로빅을 더해서 자, 총 수입액을 계산하고, 두 번째 매크로는 D4부터 이 총 수입액 계산한 것까지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는 게 매크로가 되겠습니다. 자, 헬스 더하기 수영 더하기 에어로빅은 총합계 그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한꺼번에 드래그 하시고 는 하시고 헬스 더하기, 그냥 더하기를 이용해서 수영 더하기 에어로빅 컨트롤 엔터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 한 문제 구해서 채우기 엔들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자, 빈셀 먼저 누르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총수입액, 총수입액. 자, 확인 눌러서 매크로 기록 중일 때 자, 총수입액 는 하시고 헬스 더하기 수영 더하기 에어로빅 컨트롤 엔터. 자, 마지막 셀 눌러보면 D12, E12, F12까지 구했죠. 자, 그러면 상태 표시줄이나 위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
자, 기록 중지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 모듈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기록이 돼 있죠. 자, 지정이 되는지 보게 지워놓고 I4, I5셀에 I4부터 J5셀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로 텍스트 총 수입액으로 입력해서 총 수입액이 실행되도록 지정해 주라고 했으니까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Alt키 누르고 셀에 딱 맞게 그려주시고 마우스 띄고 총 수입액 매크로 이름에 지정해 주시고 확인 단추 이름 총 수입액 자 핀셀 눌러서 총 수입액 눌렀을 때 자 총 수입액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총 수입액 매크로는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D4부터 G12 영역에 회계 표시 형식하는 매크로 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통화 서식 자 확인 자 이제 매크로 기록 중이니까 D4셀부터 G12까지 범위 잡았으니까 홈에 표시 형식에 회계 표시 형식 자 회계 표시 형식으로 통화 서식 지정이 됐습니다. 통화 표시 형식 지정됐으니까 매크로 기록 중지 됐죠. 마찬가지 두 번째 매크로도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통화 서식이 자 그럼 얘도 일반으로 바꿔놓고 자, 지정이 됐는지 실행해 볼게요.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실행되도록 자 I7부터 J8에 삽입에 도형 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Alt키 누르고 자, 그려주시고 자 도형에다가 텍스트 이름은 통화 서식 입력해 주시고 도형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통화 서식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고 확인 자 펜셀 눌러서 통화 서식 눌렀을 때 자 통화 서식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두 개 다 매크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작업만 완성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차트가 안 만들어져 있을 때는 자 우리가 차트를 직접 만들어 주면 되겠죠.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자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만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것 중에서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세대 주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 아파트인 세대주 최성국, 이도령, 김국진, 이만기 자 세대주 이름을 아래 항목에 최성국부터 이만기가 있으니까 자 그럼 A3부터 A7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월소득, 잡비, 식비, 문화생활비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월소득부터 문화생활비까지의 자 이만기의 데이터까지만 범위 잡으셔서 삽입에 차트는 누적 세로 막대형 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해 주시고 A12셀부터 G12 영역에 자 그러면 차트 갖다 A12셀부터 자 G12 영역에 얘도 Alt키 누르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G27 영역에 G27 영역에 이렇게 맞춰주시고 자 월소득 계열의 차트 종류는 월소득 계열의 차트 종류를 먼저 차트 종류의 행과 열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최성국이 법내류 지금 와 있고 월소득이 와 있으니까 지금 차트 종류를 월소득 계열을 꺾은 선으로 만들려면 차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가로 항목 측에 이름이 가고 법례 항목 측에 월소득, 잡비, 식비, 문화생활비가 자 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월소득 계열의 차트 종류가 월소득 계열이 자 요 파랑색 계열이네요. 자 그럼 파랑색 계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월소득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 0으로 선택하고 보조축 체크 확인. 자 그럼 월소득 계열은 자 오른쪽 보조축으로 갔습니다. 자 법례 서식은 법례는 위쪽으로 이동하고 자 위쪽으로 이동하고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자 차트 제목은 자 그림과 같이 아파트의 소비 지출 현황 입력하고 맑은 곳이 굵게 18포인트. 자, 홈에서 블록 잡으시면 바로 옆에서 빠른 실행 도구에서 해도 되고 맑은 곳이 18포인트 굵게 맑은 곳이 18포인트 굵게. 자, 그 다음에 월소득 계열의 최성국 요소와 김국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월소득 계열의 최성국. 자, 월소득은 지금 파랑색 꺾은 선이고요. 꺾은 선 중에 최성국. 예죠. 데이터 레이블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김국진의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 김국진 두 개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그림 영역에는 자 그림 영역이라고 돼 있는데 선택하셔서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황록색 강조 3. 자 그러면 서식에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황록색 강조 3. 미세 효과 황록색 강조 3.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거랑 차트가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차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맑은 고딕 같은 경우에는 뭐 맑은 고딕 본문 이렇게 써 있는 게 좀 신경이 쓰이시면 아래 있는 그냥 맑은 고딕이라고 써 있는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래 보면 그냥 맑은 고딕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맑은 고딕 제목이라든가 뭐 맑은 고딕 보면 뭐 다 똑같은 거니까 맑은 고딕. 그래도 여기면 똑같은 걸로 해주면 좋으니까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6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